所以说，对我们俩人来说，就没有什么适合我们两个人的。我觉得这里啊，化妆品之外也是化妆品的店子。 쇼핑 외에는 갈 곳이 없다. 다른 갈 곳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중국인들의 이런 불만은 재방문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해서는 체험 관광도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용이나 공연 등에 집중돼 있지만 배낭여행족이나 가족여행객이 즐길 미식 여행이나 캠핑, 청소년 문화체험, 자전거 여행이나 웨딩 촬영 등의 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체험 분야에 지출한 비용은 전체 지출액의 1% 남짓. 관광이 쇼핑에 치우치다 보니 만족도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만약에 아까 삼거리,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들이 없고 쇼핑 목적이 80%인데 한국에서 쇼핑하는 것들은 사실은 화장품 외에 거의 사가는 것들이 없습니다. 2018 방한 외래 관광객 특징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관광은 쇼핑이라는 것에 치우쳐 있으며 새로운 매력을 주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거주 중인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明洞、宏大、南山塔这些地方，因为是跟团旅游，所以说去的都是这种地方。不满意的地方是不是特别的有意思？就是主要是购物吧。我希望就是通过韩国人给我们介绍一些比较好玩的地方，他们自己会私下里会去玩的地方，好吃的、好玩的、好买的。 이제 4년 됐어요. 지금까지는 일단 서울에서 좀 다녀봤고요. 그리고 부산, 그리고 제주도까지 가봤어요. 주로 명동 중구 쪽에 다른 데는 안 가봤어요. 일단 제가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한국에서 우리한테 이게 매력적인 관광물이 너무 그러니까 쇼핑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쇼핑만 빼고는 다른 거는 진짜 그렇게 다닐 만한 곳에 없어가는 그런 거는 제일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한국에서 중국인한테 가장 그런 매력적인 저는 요새 그게 드라마 열풍 그런 거를 있어서 중국인이 이게 한국인이 어디서 그게 드라마 찍었는지 그런 세트장이 되게 궁금하다고 많이 들었는데 혹시 이런 뭐가 세트장을 보유하면서 이 관광객한테 관람하는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 외곽을 지키는 4대 요새 중 하나인 남한산성. 먼저 우리 제작진은 방문자 센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가이드북과 함께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추천 코스에 대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방문자 센터는 행궁 맥표소 바로 직전에 위치하여 근처에 위치한 행궁을 먼저 관람하였습니다. 행궁은 적의 침입에 대비해 유사시에 임금이 머무를 수 있는 궁궐로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난하여 항전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10개 이상의 유적지와 후원이 보존되어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훼손되었다가 1999년 발굴 조사를 시작하여 2011년 행궁의 외곽 정문인 한남루를 프랑스 영사가 찍은 과거 사진을 바탕으로 복원하여 최종 마무리하였습니다. 행궁에서 나와 방문한 코스는 방문자 센터에서 추천받은 곳으로 경치가 좋고 영화 촬영 코스 중 하나로 북문인 전승문을 지나 서문을 거쳐 수어장대까지 가는 성곽길입니다. 이 코스는 성곽 너머를 바라보는 탁 트인 경치가 장점인 곳으로 다소 힘들 수 있는 성곽길 산책에 피로를 날려주는 풍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조금만 따라가다 보면 북문에서 서문 코스의 가장 주요한 유적인 수어장대를 만나게 됩니다. 지휘와 관측을 위한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지은 누각으로 남한산성에 있던 5개의 장대 중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해발 482m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 안에 남아있는 건물 중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며 영화 남한산성에도 촬영의 배경으로 등장하여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할 만한 곳은 많은 외국인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하는 게스트하우스 밀집 지역인 홍대 입구역의 뒤에 연남동과 경의선 쇳거리입니다. 사실 이곳은 연트럴파크 또는 경의선 숲길이라는 이름으로 꽤나 알려져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익선동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방문을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아니고는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재방문하는 여행객들도 홍대 메인거리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이곳을 많이 찾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의선 쇳거리는 경의선 철길이 남아있는 곳을 기준으로 여행, 예술, 인문, 아동 등 여러가지 테마를 가지고 작은 부스 안에서 문화 전시가 진행되며 전시와 축제의 내용은 꾸준히 변경됩니다. 또한 철길을 기준으로 예전 폐 역사를 모티브로 하여 도심의 쉼터를 만들어 두었으며 바쁜 서울 속에 또 다른 휴식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많은 인파에 치이는 서울 기행을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공간이 되어줍니다. 이곳에서 홍대 입구역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면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하여 골목 속에 카페와 플리마켓이 가득 차 있습니다. 수공예품, 디자인 상품, 의류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화장품으로 일관된 한국 방문객들의 소비 패턴을 바꾸고 더 특징적이고 아기자기한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 골목에는 지치고 더울 때 쉬어갈 곳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희 또한 숨겨진 맛집으로 알려져 있는 팬케이크 가게를 갔다가 우연히 혼자 쉬고 있는 외국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우연히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하게 되어 한 달째 일을 하며 거주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인 한나 양을 만났는데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현장에서 곧바로 인터뷰를 시도해 So far, I've 보았습니다. really enjoyed Hyundai because it's a very, very vibrant part of Seoul, and this is where a lot of people my age are at. I think that still a lot of the tourism is very bulk centered at hotspots. So all the tourists kind of stream into these little clusters of where everyone goes, and the rest is kind of left still and untouched. Even though there's so many other great places. 이번에 만나볼 곳은 지하철 1호선 또는 9호선을 통해서 바로 닿을 수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입니다. 어차피 저녁 식사를 할 것이면 쉽게 만나보기 힘든 시스템인 노량진에서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여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현 위치에서 수산시장이 48년, 현 위치로 이사 오기 전까지 포함하면 무려 92년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소 놀랄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은 상호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이곳에서 품질을 확인하고 본인이 식사할 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점인 곳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생선을 잡아서 해체하고 재료를 다듬는 것도 문의한다면 가까이서 보여주는 등 일반적인 식당에서 경험하기 힘든 부분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면 2층의 식당으로 본인이 구매한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서 자릿세를 내고 회부터 마지막 탕 종류까지 모두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약 3시간여의 촬영 시간 중 유일하게 내국인 지인의 소개로 식사를 하고 있던 영국인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하여 이곳이 외국인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짧게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The place that I like the most is Damyeon. It's very peaceful. I think the Korean tourism is steadily improving as it is. I don't think there is something in specific that needs to be done. There are ways in which Korean people can interact with foreigners, and so that we can get closer and understand each other better. Yeah, they would. It's like they can get to experience some Korean culture. They may not necessarily like eating sashimi, but they will get to experience it, and I think they would like it. 식사를 다 하셨다면 이후에 함께 가볼 곳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한강을 중심으로 열리는 서울 밤도깨비 나이트마켓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반포, 이 아름다운 무지개 분수 앞에서 펼쳐지는 반포 한강공원 나이트마켓입니다. 나이트마켓을 실제로 방문한 결과 늦은 저녁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이트마켓을 즐기고 있었지만 이곳에서 목격한 외국인은 정확히 5명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까지 모두 응대가 가능하며 4개국어 안내 팜플렛을 배부하는 운영본부와 의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푸드존, 핸드메이드존, 낭만 아트존, 이벤트존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전 세계 음식을 맛보면서 창의적인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을 플리마켓 형식으로 구경하며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즌별로 아트테이블, 아트월 등 새로운 주제를 갖고 상인과 시민이 함께 낭만 아트 빌리지를 만드는 예술체험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으며 매일 스케줄에 맞추어 나이트마켓의 정중앙의 이벤트존에서는 밤도깨비 라디오와 단막극, 마술 공연부터 발레와 탱고까지 매주 새로운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의 장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나이트마켓들 중에서 반포를 선정한 것은 나이트마켓에서 먹고 놀며 즐기다가 주변에 빠져나와 볼 것이 다른 곳보다 더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세비섬인데 야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SNS 감성을 가지고 사진을 찍느라 혼잡해지는 화려한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또한 핸들을 통해 작은 튜브 보트를 타고 직접 한강의 정취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 세비섬의 한켠에 마련되어 있는데 밤 9시가 넘어가는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 반포 나이트마켓의 하이라이트는 달빛 무지개 분수인데요. 이 분수를 하루 일정의 마무리로 한다면 야간의 한강공원 나이트마켓 한껏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단순히 한두 가지의 경험이 아닌 전통과 재미를 모두 사로잡을 수 있는 그곳, 바로 한국민속촌입니다. 주말에 서울에 있다면 서울 시내에만 있는 것이 아닌 가까운 근교로 나와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곳은 보시다시피 남녀노소 모두 방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민속촌이라고 옛 전통 가옥만 모여있고 이런 곳이 아니라 이곳은 공연, 체험, 먹거리, 놀이기구 등 수십 가지의 즐길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저희는 이곳을 산책하며 추억 속에 빠져보기도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 설명을 들으며 추억의 간식, 쫀디기를 구워 먹고 있었고 한국인 친구와 함께 놀러온 외국인은 친구에게 설명을 들으며 재미있어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간식을 구워 먹다가 꼭 소개하고 싶었던 공연이 시작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공연을 보았는데요. 이곳에 들른다면 꼭 봐야 할 대표적인 공연, 바로 농악놀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농악놀이는 무형문화재 56호로 선정된 정인삼 선생이 총괄하고 있는 매우 수준 높은 공연인데요. 익살스러운 재미를 표현한 번화 돌리기부터 사물놀이까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편 반대편 가옥에 사람이 몰려있어서 공연이 끝나고 가보았더니 전통훈례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공연이 이어지며 찾는 곳마다 쉬지 않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모습에 지루함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전통훈례에는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행하는 대례가 끝난 후 신부가 신랑집으로 가서 행하는 후례를 모두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말을 타며 진행하는 마상공연,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승마, 나룻배, 천연염색, 옹기, 죽기, 부채 공방 등 약 20여 가지의 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으며 그네놀이, 윷놀이, 투호 같은 민속놀이 또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속마을을 돌다가 대우를 건너면 또 다른 분위기의 15가지의 놀이기구 어트랙션을 보유하고 있는 놀이마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메인은 바로 이곳, 벨티입니다. 거의 모든 관람객들이 이 벨티를 구경하기 위하여 멈추는데 다른 사람의 집 대문의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그런 놀이이며 진행자들이 위트 있는 진행을 통하여 청중 모두를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서울과 근교만 돌아보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왜 많은 외국인들은 다 같은 곳, 명동, 홍대만 기억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매력이 많이 알려질 수 있기 위해 길에서 우리를 붙잡고 길을 물어보는 외국인들과 마주한다면 오늘 소개한 곳들을 슬쩍 추천해봐 주는 것은 어떠할까요? 대한민국이 가진 매력이 널리 알려지는 그날까지 말이죠.